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또 박진혁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포착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와 LNF는 물론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업종과 섹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지수는 상승인데 체감상 마이너스 2%대 시장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코스피 시장은 좀, 0.6% 정도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좀 약간, 하락 중에 있는데, 이 정도 지수 흐름이면은 대부분 이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거나 아니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상황인데, 지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상승 종목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780 종목,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0 종목 상승 중에 지금 하락 종목이 1360 종목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은, 거의 지수 한 2% 빠졌을 때 나오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인데, 대형주 쪽으로 너무 치우친 쏠림 현상 때문에, 물론, 공매도 세력의 쇼키즈나 쇼커버링의 물량에 의한 상승도 있긴 한데, 좀 너무나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금이, 2차전지 쪽, 특히 대형주 쪽으로 많이 쏠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이기도 한데, 그거 이제 다른 업종들을 좀 보유하신 분들, 특히 또 금요일 날은 약간 또 바이오 섹터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저점에서 반등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 했는데, 여지없이 오늘 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요 이슈로는 당연히 FOMC 회의가 있겠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오는, FOMC 회의에서 우리나라 아마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체감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하락장의 느낌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렇다고 환율은 또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한 2원 조금 넘게 좀 상승 중에 있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도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고, 단기 그냥 수급상으로 지금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연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번 이제 월 말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조 PMI들이 아마 나올 텐데, 이에 따라서 일단 경기에 대한 흐름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금리는 0.25를 올리지 않을까 지배적인 생각인데, 이후 이제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는 약간 시장이 좀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소폭 상승은 계속 유지하는데, 과연 2차 전지의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이거는 일단 밸류에이션으로 좀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분위기거든요. 이미 좀 너무 순식간에 좀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가치에 의해서 올라간다기보다도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손절 물량이 좀 나오면서 수급적으로 많이 끌어올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급락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이 더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일단 전고점 자리 2650포인트를 또 확인하기 위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일단 전고점까지 거의 직전 고점을 한번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2650선 자리를 확인하러 올라오는 상승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뭐 흐름상 끼지 않았어요. 추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950포인트 자리를 한번 터치하러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좀 괜찮은데 내 종목이 좀 못 간다. 이거 대부분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일 거예요. 2차 전지 없는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실 텐데 일단 저도 일단 뭐 대부분 종목 포트를 2차 전지로 좀 드리긴 하지만 그게 이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들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같이 한번 또 매매해 보실 분들은 노란탑방 들어오셔서 또 다음 지금 2차 전지 대형주 쪽 이후에 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는 빨간불을 켜더라도 아무래도 대형주와 2차 전지 쪽으로만 수급이 강하게 쏠린 모습이기 때문에 포트는 좀 마이너스 계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당장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2차 전지의 이 강한 수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 섹터와 2차 전지주들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금정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향후 흐름들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한 시그널 보내고 있는 상승 테마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뭐 테마라기보다도 이제 계열사, 포스코 계열사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또 실적 발표 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엠텍 모두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포스코 홀딩스 좀 지주사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역시나 또 최근에는 2차 전지 이게 예전에는 철강주라고 좀 생각을 해서 되게 무거운 주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진출하면서 전혀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느낌의 회사가 됐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와 포스코 이 두 양대 산맥이 지금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지수 상승도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좀 끌고 가고 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쪽만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인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공매도에 의한 쇼키지, 쇼커버링이 좀 있는 종목으로 좀 보여요.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이렇게 단기간 급등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더 몰라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을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매도 물량이 얼마큼 빠져나갔는지.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치고 많이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 싶으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또 그런 자리가 또 쉬어가는 구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손절 물량이 나왔었던 쇼키지 물량을 계속 좀 체크해 가면서 물량이 좀 많이 빠져나갔을 때 그럴 때는 보유하신 분들 영역에서는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더 가능해 보이지만 일단은 너무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는 매매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홀딩스 이외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거의 상한가 오늘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그나마 이제 오늘 실적 발표 나왔었던 포스코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좀 양호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또 역시나 급등이 지금 35,000원대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부터 거의 조정 없이 21선 타고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흐름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뭐 상한가 따라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되도록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굳이 정리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데 2차 전지주를 좀 해야겠다. 이자라도 좀 따라잡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도 말고 좀 눌림시라든지 다른 2차 전지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몇몇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도 소개해드리고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포스코 쪽은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위에 좀 많이 올라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주춤했던 게 있는데 일단은 좀 정상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엠텍도 오늘 실적은 그래도 좀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포스코 계열사다 보니까 또 역시나 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흐름은 다 좋습니다. 오후장까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대응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저도 일단은 뭐 조정 시에는 또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하루 이틀 관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내주시고 한참 21선 자리 부분 정도까지는 눌림을 좀 주거나 아니면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지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공매도 세력들 물량도 얼마큼 빠져나갔는지 체크한 다음에 공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는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2차 전지주의 대장주로 불릴 만큼 한 달 사이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시총 7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지만 당장에 좀 공략은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 시 매수 관점 보여주셨고요. 앞으로 대응 전략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특징 종목 찾는 게 좀 어려운데, 오늘 또 신규 상장주인 뷰티 스킨이 또 공모가 대비는 또 많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130% 지금 뭐 상승 중에 있는데, 최근에 이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 거의 4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만 좀 공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서 저는 좀,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별로 썩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런 뭐 신규 상장 테마를 매매하시다 보면은, 이쪽으로만 좀 매매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워낙, 급등락이 크다 보니까, 다른, 2, 3% 하루에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썩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뭐,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3, 40% 이상도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아무래도 좀 도박성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죠. 가치나 이런 거를 보기보다는 차트에서 상승과 하락, 수급상으로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매매 자체가 어렵고 또 급등락이 좀 심하다 보니까 손실도 커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뷰티 스킨이 오늘 신규 상장주로서 그래도 좀 급등이 좀 나와주면서 다른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본느도 오늘 18%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렇게 좀 이슈는 좀 안 됐었는데, 그나마, 좀 상승이 좀 잘 나왔었던 게 본느였고, 뭐 오늘 거래대금이 한 300억 정도 터졌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뭔가 좀 하나의 그런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받쳐주면서 업종 전체가 올라간다면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다른, 아모레지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다른 대형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시적인 수급으로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시총이 700억밖에 안 되고, 뷰티 스킨도 오늘, 지금 130% 상승했는데, 시총이 지금 2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적은 자금으로, 한번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 오늘 하루 정도, 뷰티 스킨 같은 경우에도 오늘만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후에 시세가 좀 밀린다면은 오히려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 쪽은, 실적 발표, 일단은 봤었을 때는, 좀 바닥권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보다 좀 매출이 더 안 좋아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매출이 또 급증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좀 두고 보셔야 될 업종으로 좀 보여지고, 중국 쪽 매출이 예전만치 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에 대한 개방 기대감, 이런 매출 기대감도 좀 생길 수 있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일본 쪽이라든지 유럽 쪽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북미 쪽도 좀 증가는 하는데, 이것도 기업마다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종목들은 굳이 매매하실 필요 없고, 지금 잘 갈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린 뷰티 스킨, 그리고 본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이슈라고 좀 보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만한 시그널이 나오면은 저 노란 톡방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뷰티스킨이 신규 상장주로서 130% 넘는 상승을 강하게 또 보이면서 여기에 따라서 화장품주들 대표적으로 본느가 또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 이슈에 대한 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 다음 흐름으로 잡을 수 있는 테마가 어딜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좀 흐름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게 없었는데 그나마 좀 로봇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T-로보틱스가 한 지금 5% 정도 뭐 큰 상승, 이게 뭐 이슈가 될 만큼 큰 상승은 아닌데 원체 이제 테마성을 띠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냥 로봇주를 좀 뽑아봤고요. 로봇주가 좀 며칠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T-로보틱스도 그렇고 뉴로메카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도 저점에서 잠깐 고개 돌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이제 서울시에서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그래서 한 2026년까지 2천억을 뭐 중소기업에 이제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좀 썩 이슈가 될 거라고 못 본 게 2026년까지면 아직 3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2천억이면은 그렇게 큰 자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금 자체가 이제 서울시에서는 큰 돈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테마가 좀 되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거의 조 단위로 지원이 나와야지 시장에서 크게 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임팩트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저도 뭐 이게 좀 오늘 상승이 나오더라도 좀 작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장중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 있어요. 그런데 장중 최고치로 했었을 때는 한 8%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일단 저점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T-로보틱스는 흐름이 제일 좋아요.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좀 상승한 이후에 잘 밀리지 않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좀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조금 더 늘어주고 거래 대금을 조금 늘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도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뉴로메카도 일단 저점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이런 지지선 구간을 3만 원 자리를 지지해주고 올라와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한 9만 원 정도대를 지지하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뭐 이슈가 좀 없어요. 뭐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에서 뭔가 대규모 투자라든지 뭐 인수 관련 M&A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나와줘야지 로봇 섹터들이 좀 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정도밖에 없어요. 이슈가 될 만한 게 하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었을 때 그때 로봇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불붙게 될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상승 모멘텀으로 이건 강하게 올라가기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혹시나 또 관심 있게 볼 종목 있으면 역시나 또 노란톡방에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이제 강한 시세를 보였던 게 바로 이 로봇 테마주들이었는데요. 지지라인을 좀 체크를 해주셨고 거래량도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인수나 투자 또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해졌을 때 더 강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함께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로봇주들의 향후 상승도 함께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기 전에 리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오늘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 게 TCC 스틸입니다. 아무래도 좀 2차 전지 소재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희가 7월 7일 공략해서 50% 수익을 보고 있고 오늘 또 16%가량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7월 13일 공략주였던 코인테크가 지금 현재 8% 수익을 보고 있으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데 강한 신규 수주 모멘텀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7월 18일 지난주 공략주였던 코스모화학도 지금 현재 수익권 들어와 있고요. 폐배터리 양극재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5월 31일에 다뤘던 휴비트가 벌써 지금 41% 수익권에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애경 케미컬까지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TCC 스틸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고, 항상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신고가 자리 한번 좀 돌파 강하게 나오는 거 좀 노려보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이거는 예전에는 TCC 스틸 하면은, 우리가 이제 깡통, 뭐 캔 음료라든지, 뭐 참치캔, 이런, 뭐 식품에 들어가는 이 포장재용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계속 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이제 기대감, 매출 기대감도 있고 유일하게 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통형 배터리 하면은 지금 TCC 스틸 이외에 다른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TCC 스틸이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물론 2차 전지 관련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제가 공략주를 다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TCC 스틸이 좀 있었고 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있었긴 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만 말씀 좀 드렸을 때는 TCC 스틸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일단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에요. 이 종목도 제가 드렸었던 자리가 좀 아예 저점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렸던 자리가 거의 4만 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박스권 자리를 이제 돌파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21선 자리 올라오는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는데 지금 자리에서 거의 뭐 60-70% 정도 좀 수익권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더 기다려 보셔도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근데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그래서 일단 뭐 조정 시 물론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독점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 더 무서운 거예요.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관련해서는 일단 TCC 스틸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쉽게 죽을 시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무슨 관련주를 엮이냐면은 스마트 팩토리로 보시면 돼요. 공장 자동화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자동화 공장 중에서 5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코인테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쪽인데 거기에 따른 이제 수혜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자회사도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은 더 있다라고 좀 보지만 원체 좀 변동성이 크지 않는 회사긴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이 정도 상승도 굉장히 좀 큰 상승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역시 신고가 자리를 좀 뚫어줬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더 남았다. 오히려 좀 급등이 장대 양봉으로 크게 나오면은 좀 윗꼬리를 다는 경향이 있어서 차라리 천천히라도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 매물대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코인테크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보실 수 있고 코스모화학도 일단 코발트 쪽이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됐어요. 근데 역시나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기 전입니다. 아직 거래 대금은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뭐 65,000원대 자리 한번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은 코스모화학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좀 코스모화학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예상했던 그런 급등 시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더 갈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SB 시스템즈는 로봇주로 좀 오늘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약간의 좀 수익권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지지하는 구간을 한 17,000원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깨지 않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역시나 좀 아까 로봇주들이 몇 종목들 좀 올라왔었잖아요. 뭐 티로보틱스라든지 뉴로볼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도 못지않게 한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고 17,000원 자리가 지지되는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슈비츠, 뭐 시장 대비해서 좀 지지부진해요. 근데 뭐 시장이 좀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오늘 22,000원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구간을 좀 노려보고는 있는데 뭐 지금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 쪽이라든지 뭐 안과 관련해서 의료기기 쪽이 그렇게 관심을 많이 받는 업종은 아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좀 더디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22,000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부근에서는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확실하게 돌파해서 올라와 주게 되면은 정고점 자리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은 이거 금요일 날 이제 오후장에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드리자마자 바로 수익권이 좀 나와서 오늘 아침에 좀 수익권을 좀 챙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나트륨 배터리가 지금 중국에서는 그나마 좀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쪽이.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리튬 이온 배터리 쪽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다른 배터리 쪽은 개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차라리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 아마 향후 최소한 2, 3년 정도까지는 계속 리튬 이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전고체 쪽이라든지 나트륨 쪽은 올라오더라도 리튬 이온에 비해서는 조금 더딜 수 있다라는 점. 이슈가 좀 된다면 가끔 슈팅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되게 어렵다. 제2의 에코프로라든지 제2의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이슈가 돼서 상승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해 주셔도 되고 이미 좀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오늘 정리 사인을 좀 드리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먼저 다뤄봤고요. 추후에 이제 오후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주들의 흐름과 함께 이번 주 FOMC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금종욱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중혁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중혁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중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오전장 시그널부터 바로 화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전장에서 시그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종목 바로 SK네트워크스입니다. SK 계열사이고요. 또 에너지 유통과 자동차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1.6%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쭉 우상향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인 엔코아에서 인수를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요. 이베스트 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 인수서를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목표 주가를 6,000원에서 7,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그 SK네트워크스가 향후 2030년까지 매년 약 13% 정도 상승할 거라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얼마든지 좋습니다. 기업이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를 꾀하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니까요. 다만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각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도 큰 그림으로는 6,000원도 나쁘지 않는 가격입니다만 이왕이면 좀 내려왔을 때 가격 조정 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라인은 지금 5,000원입니다. 매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단부는 매우 5,000원이 매우 많이 중요하겠고 지금 6,000원 가격대에서 증권사 레포트 목표가인 7,000원 구간 지금 하단 5,000만 크게 훼손하지 아니하면 지금 단기적으로 6,000원 지금 가격대가 조금 저항이 있습니다만 얼마든지 소화한다면 7,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를 잘 유지만 해준다면 향후 흐름들도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차트 시그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차트 시그널 보내고 있는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든 로봇개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장에서 3.6%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흐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올해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이제 일정 부분 좀 지지 라인을 딛고 올라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향후 재상승 가능성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공략주 중에서도 로봇 관련된 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로봇 관련된 테마들 흐름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뉴로메카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코멘트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적으로는 7월 14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뢰 탐지 사족 보행 로봇 대량 생산 이슈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21일에는 대통령실에 이제 로봇계를 공급한다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으로 보더라도 9만 원짜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9만 원 라인이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어쨌든 기술적 반등으로 우에 물론 저항은 있습니다만 일봉상의 어떤 구름대, 음의 구름대도 기다리고 있고 5월, 6월에 어떤 정고점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금 하단은 9만 원이 매우 많이 중요하겠고 위로는 뭐 11만 원, 2만 원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는 어떤 큰 파동 안에 작은 파동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은 뭐 지금은 조정 기간입니다. 뭐 기간도 기간이지만 앞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맥락으로는 로봇은 지금 연초에 1분기에 상승을 뿜어내고 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계속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 이어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 9만 원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5월과 6월 만들었던 이 전고점 부근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런 흐름들 함께 박중혁 전문가님과 이슈 분석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로봇 관련된 테마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 보여줄지 이슈와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 혹은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5240번님께서 토니모리를 6,024원에 15%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좀 지난주부터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700원 부근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중국 이슈라든지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상당히 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5월경이죠. 5월경에 뭐 토니모리뿐 아니라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시장에 크게 이슈나 부각되지 못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가 6,000원대신데 지금 좀 많이 깊게 내려왔어요. 그죠? 다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토니모리가 다시금 올라갈 수 있었던 자리에 5월 달이 지금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6,000원대 공략하셔서 흐름상에서는 지금 작년 연말부터 1분기 이어왔던 가격대가 약 5,000원에서 4,000원입니다. 이제 지금 딱 이제 그 가격대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00원과 4,000원을 지지받고 턴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한 기로이지 않을까. 그래서 토니모리는 지금 현재 흐름상 뭐 하반기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5,000원과 4,000원 지금부터가 중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구간대만 좀 지켜진다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주가와 이평선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납니다. 지금 토니모리는 단기적으로 7월에 들어와서
이평선,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헤어졌죠. 어디로? 아래로 헤어졌을 뿐이지. 헤어졌어. 그러면 이제 다시 만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다만 주가가 급반등이 나와서 만나든 혹은 주가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지지분한 흐름에서 이평선이 내려와서 만나든 반드시 만날 거니까 만나는 시점에서 지금 4,000원, 5,000원 구간대를 지지해 줄 것이냐, 그러면서 5,000원 위로 리바운드가 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지금 구간대가 가장 좀 중요한 라인이라고 보여지고 이평선을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의 지지 반등 구간들까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도 받아보겠습니다. 8723번님께서 SAMG 엔터 27,600원에 30% 비중 보유 중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 공략주로서 좀 공략을 했어서 저희는 굉장히 저점에서 잡아서 10%가량 수익을 봤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좀 공략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누구는 수익 중, 누구는 손실 중, 또 누구는 수익 실현, 누구는 손절매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27,600원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충분히 27,000원대면 요 정도에서 하신 것 같아요. 이제 3월이든 뭐 5월이든 6월이든 요 가격대 하셨는데 이 가격대면 충분히 좀 저점 나와서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볼 만한 어떤 위치긴 해요. 위치긴 합니다만 그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올라갈 줄 알고 들어갔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홀딩을 하고 추후에 턴할 때 뭐 흔히 말하는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짧게 끊고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일단은 긴 호흡으로 견뎌볼 것이냐. 뭔가 계획을 세우고 하시길 좀 바라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좀 한 말씀 드려봤고요. 지금 기다렸다면 더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좀 아쉽고 어쨌든 그동안의 지지분한 모습을 가지다가 이제 여기죠. 7월 초에 뭐 또 티니핑과 로봇 어떤 새로운 이제 이슈가 나왔으니까 7월 하단부, 6월 말과 7월 하단부만 좀 이탈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좀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시청자분 딱 매수가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한번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7월 저점, 최근에 어떤 6월과 7월 말에 6월 말과 7월 초에 저점이 이탈이 된다면 좀 더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시청자분 단가의 2만 후반대, 아래로는 2만 초반대 이렇게 좀 가두리 갖춰놓고 이 안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분할 매도하면서 수급이 동반이 되고 올라간다. 그럼 뭐 분할 매도하면 되고요. 만약 내려간다면 하단부를 지킬지 지키지 못하는지 보면서 그 다음 전략을 풀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정 부분 바닥을 확인한 구간이기 때문에 향후 기술적인 반등 어디까지 이어질지 제시해 주신 라인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239번님께서 러셀 5,000원에 비중 15% 보유 중이신데요. 오늘 5%가량의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장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도 가능을 할까요? 네, 지금 오늘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또 뭐 로봇주도 지금 쉬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러셀이라는 종목 역시도 연초에 로봇 관련해서 좀 슈팅이 나온 이후에 지금 장기간 어찌 보면 횡보 수렴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은 파동이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뉴로메카 말씀을 드릴 때 로봇 관련주가 1분기의 시장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 조정에 누구는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떨어지고 누구는 지금 잡아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턴을 하고 있고 그런 차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비중이 15%시니까 물론 5,000원에 매수하셔서 그냥 추격 매수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매수할 때 상승 초입에 하시거나 내가 상승 초입을 놓쳤다고 한다면 상승 이후 눌림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참다 에라이 모르겠다 매수하면 혹은 참다 조금 내려오고 바로 매수하면 거의 대부분 물리시더라고요. 대부분 거기가 상투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와 이평선 항상 그런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어떤 성질들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투자를 하실 때 한번 이격도 한번 고려해봐서 해보시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홀딩을 하셔야죠. 이제 와서 뭐 끄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다만 추가 매수는 저도 일단은 그냥 없이 홀딩 정도만 하시고 지금 가격대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지금 하단부 잡아주는 게 이번에도 지지받고 턴하는지 지켜봐야 하잖아요.
이탈하고 더 깊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렴 조정 구간을 마치고 다시 턴을 하게 되면 5,000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대응을 해보시고, 하나는 추격 매수는 좀 우리가 자제를 해야겠고요. 또 하나는 올라갔을 때 욕심, 그것도 좀 여러분들이 자제해서, 다 결과론적입니다. 저점, 고점 그 또한 다 결과론적이니까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격과 이평선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홀딩하면서 지켜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9547번님께서 HLB 36,000원에 비중 8% 보유 중이신데요. 일단 지난주 좀 하루 정도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13%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음봉으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시청자분께서는 장기 보유는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 7월 17일 날 슈팅 나올 때 시초가에 추격 매수하셔서 장대 음봉 맞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전에 접근하셨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딱 2월 20일 슈팅 나온 날 있죠. 2월 20일. 요 슈팅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 하단부를 이번에 지금 계속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오고 하단 이탈했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 근데 또 이번에 한단 이탈하면 또 반등이 나오고, 그래도 이 하단부 결국에는 2월 20일의 시초가 및 그 전일 종가, 그러니까 약 3만 원 이하에서는 2만 원 후반과 3만 원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지지받지 못하고 깨진다면 그때는 타격을 좀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 고전할 수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모습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면 36,000원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10% 레인지니까. 다만 밀렸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하고 오를 거라 보고 매수했는데 오르면 좋죠, 당연히.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내가 먹을 거냐, 더 가져갈 거냐. 그럴 땐 분할 매도하면 되겠고요. 다만 상승할 거라 보고 공략을 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주요 라인을 깼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에 대한 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다 확인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물론 안 깨졌지만 만약 깨진다면 더 약하게 깨질지 뭐 강하게 깨질지, 깨진 이후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깨지고 난 이후에 지지부진 빠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안 내려가면 좋겠지만 내려간다면 어떻게 풀어갈 건지 좀 계획을 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하단부가 좀 이탈하지 않으면 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나왔을 때 또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HLB까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봤고요. 좀 더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박중혁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를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한 달 이내에 공략했던 종목들 최소 30%에서 90% 넘는 수익까지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나무기술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6월 20 공략주로 29%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는데 7월 20일이었죠. 한 달 만에 상한가 가까이 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깊게 다뤄보고 싶은 종목이 포스코 DX인데요. 6월 22일 공략주로 100% 가까운 수익이 지금 실시간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좀 끝을 모르고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대응 전략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가온칩스도 지난주 공략주인데 52주 신고가 만들면서 32%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7월 13일 공략주죠. 신테카바이오 43% 수익권이고요. 금요일에 지난주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주들의 앞으로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7월 14일 공략주 FST도 45%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뒤에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이고 오늘도 상승 중이네요. 저희 5가지 종목들
리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전에 바쁜 시간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빠르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종목별 좀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기술은 6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공략이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후에 좀 가격 조정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준, 이 이제 상승 변곡의 기준의 어떤 하단부가 좀 지켜지면서 반등은 또 급반등 단기적으로 바로 슈팅이 나오죠. 그러니까 상승 변곡이 나왔을 때 물론 장대 항봉이라고 해서 상승 변곡은 아닙니다. 거기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받쳐줘야겠고 why 올랐는지 이슈 재료도 좋아야겠죠. 그런 가운데 상승 출발 지점 하단부만 이탈하지 아니한다면 중간 지점은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 공략의 대상이다. 얼마든지 슈팅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후에 추가 또 바로 상승을 할 거냐, 혹은 좀 현재처럼 우에서 놀면서 갈 거냐, 눌렀다 갈 거냐는 역시 그 다음 상승 부분인 이날이죠. 그래서 7월 20 부분이 크게 훼손하지 아니한다면 혹은 약 3,000원대만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수익률로는 최고의 으뜸을 보이고 있는 포스코 DX입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포스코 홀딩스가 강하게 올라가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을 보이는데 포스코 DX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좀 약하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장 초반에는 포스코 홀딩스 및 포스코 그룹주의 상승보다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뒤늦게 지금 달구는 모습이고요. 엄청난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팅에 나올 때 분할 매도 챙겨가시고요. 또 이어가는데 기준은 뭡니까? 3일 이평선 또는 최대 5일 이평선 기준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온칩스인데 역시나 근데 가온칩스는 지난주 금요일 슈팅이 나오면서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오늘 3일 이평선과 5일 이평선을 장중에 지금 이미 깨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종가상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슈팅 나올 때 챙겨가고 슈팅이 나올 때 거래량이 없다. 그럼 당연히 더더욱 챙겨가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3일 이평이냐 5일 이평이냐 지지 여부에 따라서 또 챙겨가는 부분 항상 유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 FST죠. 신테카 바이오네요. 죄송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제약 관련주에서 국전약품 비롯해서 신테카 바이오도 상한가를 보였죠. 금요일에 상한가를 보이고 상한가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호가창을 봐서는 절대 상한가가 풀릴 수 없다. 혹은 풀리더라도 이건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풀렸습니다. 상한가가 당연히 안 풀렸으니 오늘 추가적인 슈팅에 나왔던 거고 오늘은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챙겨가는 게 맞고 다만 이제 분할로 매도를 챙겨가고 이제 더 추가 상승을 끌고 가실 분들은 어쨌든 챙기면서 수익도 챙겨야 수익입니다. 수익 중은 의미가 없죠. 챙기면서 3일 2평이냐 혹은 5일 2평이냐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에서 고가놀이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격이 내려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당장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이후로 슈팅이 바로 더 나올 때 챙겨가지고 고가놀이를 하면 괜찮은데 고가놀이가 아니면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바로 FST입니다. 자, FST도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지만 그 다음날 다시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주가가 우에서 놀고 있잖아요. 우에서 놀고 있으면서 이평선이 빠르게 따라 올라가고 오늘도 반도체가 조정인 가운데 FST는 장중에 6%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래꼬리 달고 지금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3일 2평, 5일 2평도 훼손을 하고 건드렸지만 지금 다시 달고 오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죠. 그만큼 강한 종목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FST 보유자분들은 물론 뭐 수익도 역시 챙길 때 수익이니까 챙기면서 계속 홀딩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FST 반드시 관심 종목에 놓고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주시해 볼 종목은 제약주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경우는 4월 초부터 좀 치고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이프 라인의 이슈도 있고
비만 쪽에 치료제 위탁 수주 이슈가 있으면서 4월 초에 제약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낸 모습인데 이후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거의 지금 하단부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바이오가 올라오면 제약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한미약품도 좀 반등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올 때 뭐 분할 매수 한번 공략해 본다면 뭐 좋지 않을까 싶겠고 어쨌든 4월 4일입니다. 4월 달에 하단부가 지켜져야겠다. 이 봉이 지켜져야겠다. 그런다면 충분히 리바운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한미약품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약품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까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전 시그널로 뷰티 스킨 알아봤습니다. 오늘 상장 첫날이었는데요. 공모가 대비 140%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 알아봤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업체인 엔코아 인수 속에 지속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박중혁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미약품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이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